얘들아 1, 2번은 틀리면 진짜 답이 없어요. 1, 2번 다 맞춘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히. 네, 1, 2번 패스할게. 이해됐어? 이거 틀리면 안 돼? 이거 틀리면 머리에 총 맞은 거야, 진짜. 이거 1, 2번 틀리면 머리에 진짜 총 맞으신 거야. 이제 3번 해봅시다. 3번은 오랜만에 삼각함수의 정의가 나와서 한번 친 것 같아서 빠르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3번 문제. 자, 삼각함수의 뜻이야. 자, 좌표표면에 점을 하나 찍어보자. 얘들아, 좌표표면에 점 하나 찍어볼게. 3, 마사의 누임자리. 자, 근데 그 원점을 연결한 이 선에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세요. 그때 자, 우리는 그럼 얘들아 구하라는 것을 믿지 않고 그냥 점을 주고 세타를 줬으니까 다시 한번 점을 주고 세타까지 줬으니까 우린 뭐 할 수 있냐면 사코탄 다 구할 수 있어. 사코탄은 삼형제. 오케이. 자, 사인의 정의, 코사인의 정의, 탄젠트 정의를 다시 복습해봅시다. 복습. 뭐였죠? 사인은 그 점으로부터 r분의 y였어요. r분의 y. 따라오니 얘는 지금 3, 마사니까 r은 구해야죠. 피타고라스 정리 5인 거 알 수 있잖아. 그치? 따라서 r분의 y라면 어떻게 돼? 따라오자. 5분의 마사 코사인의 위치를 기호 적으면 r분의 x 5분의 3 탄젠트는 x분의 y예요. 그럼 일단 이거는 조작되지 않은 기본 각에 대한 정의예요. 오케이? 근데 구하라는 건 뭐야? 세타 말해놓고 구하라는 건 바뀐 각이지. 듣고 있니? 자, 이거 줄 테니까 뭐 하래? 구하라는 건 바뀐 각이야. 사인 90도 더하기 세타 더하기 탄젠트 마이너스의 세타. 이거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잖아. 그럼 뭐 해야 돼? 일단 기본 각들을 먼저 적어놓고 구하라는 걸 바꿔야 돼. 이사님, 첫 번째 이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는 걸로 바꿔야 돼. 얘는 자 90도니까 일단 코스가 되면서 2분의 1파이니까요. 그 다음은 세타 가져와요. 앞에 놓인 각은 제가 앞에 놓인 각은 항상이야. 이게 사사분면에 놓인 각이라고 해도 세타를 엄청 예각으로 취급해라. 오케이? 그럼 세타는 한 1도, 2도, 3도로 잡으면 90도 더하기 1도 정도면 이거 2, 4분면증이지. 다시 이 그림을 일단 보지 마시고 세타를 엄청 예각으로 바꾸는 게 각자 공식이에요. 그러면 일단 90도니까 홀수라서 코사인 세타 가져오면서 앞에 부호는 그냥 얘를 예각 취급했을 때. 오케이? 그럼 90도 더하기 예각은 2, 4분면증이니까 2, 4분면에서는 사인은 양수라서 그 느낌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각 변환 공식이야. 뒤에 거는요. 얘는 음각 공식이죠. 탄젠트의 음각. 혹시 뭐였죠? 탄젠트는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내보낸다 였어요.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내보내면서 탄젠트 세타. 그래서 얘는 간단히 하면 이거고 이거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수를 대입하면 돼요.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 탄젠트 세타는 마삼분의 3. 그거에 빼기니까 빼기 연결. 그럼 풀풀이 되면서 통분해서 더하면 15분의 9 플러스 20이니까 15분의 29로 적혀있는 답. 5번 체크하시면 돼요. 오케이? 각변환 공식은 예각 취급했을 때야. 세타를 엄청 예각으로 1사분면으로 좋습니다. 4번도 시험이가 넘어갈게요. 4번 되게 맞췄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은 개별 질문하세요. 물론 소래고는 이거 시험 보면 안 들어갑니다. 참고로 소래는 4번 문제 안 나와요. 이거 귀납적 정의라는 주제입니다. 이건 쉬우니까 패스. 그러면 소래는 이거 이따 많이 네, 또 알려드려요. 아니야. 자, 얘들아 5번 틀리면 안 되는데 5번 틀린 분들이 있어서 하자면 얘들아 5번은 뭐야? 주제가 뭐야? 바로 언급된 이름. 뭔데? 등비수열. 등비수열의 일반한 공식이죠? 등비수열의 일반한 공식이 있다. 그래서 뭡니까? AN 적으면서 AN은 같다. 어떻게? AR에 n-1 설정하는 거죠. 등비수열의 일반한 공식 쓰면 돼요. 그럼 얘들아 지금 문제에서 일단 일반항을 일단 적어놓고 두 번 대입하면 되는 거 맞니? 따라오니? 첫 번째 문제에서 언급된 거 뭐야? 제2항이야. 그럼 제2항이니까 얘들아 이게 있어봐? 그럼 어떻게 돼? AR 됩니까? 2의 배경. 그게 며칠에? 14. 그 다음 두 번째 제5항이야. 그럼 5니까 5를 집어넣자. n에다가 5를 집어넣어 붙이면 A, R의 4제곱이겠지? 이게 문제에서 준 거 112. 그치? 근데 문자 2개고 등호 2개니까 연립해야 돼. 문자 2개고 등호 2개니까 어떻게 연립할래? 연립하는 방법. 등비수열은 각각을 나눈다였어요. 그럼 가변끼리 나누고 우변끼리 나눠서 식을 정리해봐. 그럼 왼쪽은 어떻게 돼? A, A 약분되면서 R 하나 약분되니까 R의 세제곱분의 1 됩니까?
오른쪽 나누면 어떻게 돼요? 14의 배수죠? 해봤었니 얘들아? 얘들아 참여 좀 해줘. 8분의 1 나와요. 나도 보면은 그럼 나와보니까 8분의 1 나와서 R이 몇인지 결정된다? 2. 그럼 그 다음에 얻어지는 원래 문자 A는 거슬러 올라갔을 때 작은 숫자에 넣으면 돼요. 여기다 2 집어넣으니까 A는 7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얘랑 얘를 이어붙인 따라서 최종식은 일반항으로 돌아가면 A에는 7 곱하기 2의 n-1로 완성할 수 있어요. 근데 희망하는 게 뭐지? 언젠가 1000을 넘을 때. 자, 얘들아 언젠가 1000을 넘을 때가 몇인지 봐요. 그럼 이거는 그냥 근사값 때려 박아야 돼요. 지수함수니까. 오케이? 얘들아 며칠 집어넣어야 최초로 1000 넘습니까? 나도 해봤다니까 얘들아. 얘들다가 7 대입하면 어떻게 돼? 7 대입하면 7 곱하기 이게 6제곱이니까 이 6제곱은 64예요. 곱하기 7하면 R 적어요. 됐습니까? 얘네 8 대입하면요. 7 곱하기 2의 7승. 2의 7승은 외워놨잖아? 128? 근데 이것도 곱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900 몇인가 그래요. 오케이? 따라서 뭐 해야 돼? 한 번 더 대입. 9 정도 대입하면은 9 대입했을 때 7 곱하기 2의 8제곱이니까 2의 8제곱은 256이고 256을 7 빼니까 충분히 크겠죠? 그래서 최초의 1000을 넘는 순간은 9를 넣을 때라는 걸 일반항 작성으로 대입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 하시면 돼요. 이해됐어? 이거 초등 정도의 수학이에요. 일반만 한다면 6번도 해야 돼요. 얘들아 6번은 문제 풀기 위해서 쓰이는 게 있어요. 바로 뭐죠? 6번을 풀기 위해 알아야 되는 사실 원주각이에요. 얘들아 어떤 원에 호가 있을 때 얘들아 호에 대한 얘들아 따라오니 어떤 호에 대한 원에 마주보는 곳 연결한 걸 호에 마주보는 곳을 원주각이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근데 이게 어떤 사실이 알려져 있지? 원주각이라고 말해놓고 알려진 사실 뭐였어? 호가 여러 개일 땐 다시 호가 여러 개일 땐 호의 길이랑 원주각들은 정비한다. 하지만 호의 길이와 각도들은 서로 정비한다는 게 이미 알려져 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오케이? 그래서 이해됩니까? 호의 길이랑 원주각이나 중주각 비슷한 거예요. 원주각은 비슷한 느낌이다. 비슷한 느낌이요. 정비를 해요. 중학교 때 배웠어. 그럼 얘들아 이거 문제나 적게 볼게. 얘들아 문제 보니까 지금 원 들어있고 위에 A점, 왼쪽에 B점, 오른쪽에 C점 이렇게 들어있는 삼각형이 있어. 그치? 근데 문제는 뭐래? 재어봤더니 호 AB랑 호 BC랑 호 CA가 몇 대 몇 대 몇? 3대 7대 이만큼 길다. 3대 7대 2요? 제 급이 좀 말이 안 돼서 이해해주세요. 3대 7대 2라는 게 알려져 있대. 그럼 뭐 할 수 있는 거야? 호가 길든 짧든 간에 그 사실은 무엇을 암시한다? 각도를 암시하는 거야. 호의 길이는 각도와 관련이 있어요. 첫 번째, 얘들아 여기가 3이라고 돼 있는데 3에 마주보는 원주각 보여? 어딘데? 3의 원주각 찾아봐. 여기 좋아요. 여기죠? 여기가 여기에 마주보는 곳 보세요. 보이는 거. 자, 그 다음에 7에 마주보는 곳. 여기서 A 좋아요. 2가 마주보는 곳은 B로 보면 되니까 지금은 여기랑 여기가 여기 3대 7대 2면은 각도 대 각도 대 각도도 3대 7대 2로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3으로 취급할 수 있고 여기가 7이니까 마주보는 곳도 7로 취급할 수 있고 얘도 2로 취급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럼 뭐 할 수 있니? 삼각형의 세각을 구할 수 있어. 삼각형의 세각. 그럼 삼각형의 세각은 합쳤을 때 180도가 나온다는 건 초등 수학이야. 그러면 180도를 3대 7대 2로 비례배분 시켜보자. 3칸대, 7칸대, 2칸으로 쪼개볼 겁니다. 그럼 몇 도씩 가져갑니까? 비례배분을 얘들아 3대 7대 2. 알죠 이거? 각도가 이쁘게 나올 텐데 모두 더해보면은 3 더하기 7 더하기니까 12조각이에요. 비례식을 더하면 12개라는 걸 알 수 있거든. 3 더하기 7 더하기니까. 그러면 12개 중에 3개 차지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12개 중에 7개 차지하면 돼요. 12개 중에 2개 차지하면 그 각도가 비례배분 돼요. 자 그럼 해보자. 그 12분의 3대를 하면 돼요. 곱하기 12분의 3. 그럼 계산해보시면 이거 4분의 1이니까 곱하면 45도 나올 거거든요. 오케이?
마찬가지로 가운데 거는 105도. 105도 더해요. 세 번째 거는 12분의 1을 각도에 곱하면 돼요. 30도. 그리고 지금은 각도가 180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3대 7대 2로 비례를 분하면 각도를 알 수 있어. 즉 계산하면 여기 30도 취급이고요. 여기 45도 취급이고 여기는 105도 취급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치? 자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냐면 선분 땡땡의 길이 선분 땡땡 AC인가요? 여기 AC의 길이가 정확히 4래. 그치? 그때 구하라는 건 뭐야? AB의 길이 물음표야. 이제 각도가 다 등장했고 주어진 건 한 변의 길인데 우리는 사법이냐 코법이냐의 두 가지 갈림길이 있어. 사법이냐 코법이냐 뭐 쓸래? 다 왔어. 이제 뭐 쓸 거야? 코법을 쓰면 재미가 없잖아. 어딜 쓸 일이 없어요. 사법입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딱 사인 법칙을 써보자 이제. 왜냐면 사인 법칙 쓰기 좋죠. 삼각형의 사인 법칙. 바로 마주번곡분의 대변. 마주번곡분의 대변은 일정하다는 게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은 사인 법칙입니다. 따라서 아는 거 먼저 4를 마주보는 구조이니까 사인 법칙분의 4는 일정하다 다른가 여기에 여기 즉 사인 45에 x라고 줄까요? 이 장난보다 x라고 적을게요. 오케이? 그럼 이거에 들어가는 수는 대충은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이거 번분수 처리하면 2분의 1인데 2분의 1분의 4니까 8이에요. 그럼 8은 사인 45분의 x고 양변에 분모를 곱하면 x는 8 곱하기 사인 45가 나와요. 근데 사인 45는 특수각이라서 2분의 루트 2 그쵸? 그럼 이제 마저 곱하기 진행하면 됩니다. 정답은 4루트 2라는 길이 2번이 나오셔야 돼요. 오케이? 6번은 뭐였다? 원주각의 성질이 쓰입니다. 호의 길이는 암시한다? 마주보는 각을 암시하는 겁니다. 원주각. 그 다음에 7번. 얘들아 7번도 빠르게 할게요. 7번은 뭐죠? 땡땡 수열을 이룬다의 핵심 단어. 바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는 건 간접적으로 뭘 해야 돼? 직접이 아니라 간접. 바로 등차랑 등비의 간접적인 방법을 저희는 등차 중항이라고 불렀어요. 따라옵니까? 7번은 그냥 단순 산수예요. 자 가보자. 3 쉼표 A 쉼표 B가 등차 수열 이루고 남은 A 쉼표 B 쉼표 3은 등비 수열을 이룬대. 오케이? 자 근데 여기에 앞에 문제가 더 그 앞에 문장이 중요했거든요. 뭔지 아세요? 이거 문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적혀 있었어요? 서로 다른 세수. 자 서로 다른 세수라는 이 말 엄청 중요했습니다. 이미. 서로 다른 세 개의 수가 있는데 등차 이루면서 등비 문제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첫 번째 든 생각. 등차 수열이니까 뭐 해봐야 돼? 간격이 일정한지를 확인하거나 또는 가운데 두 배가 양중합이다. 자, 등차 중항을 씁시다. 그럼 등차 중항을 쓰면 어떻게 돼? 가운데의 두 배수가 같다. 양 끝의 합. B 플러스 3. 그럼 두 번째는 등비 수열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등비 수열의 자격 조건, 등비 중항이에요. 바로 뭐였죠? 가운데의 제곱은 따라오니 양 끝의 곱이다. 3A. 그럼 두 식을 이어 붙였을 때 이거랑 이거는 문자 두 개짜리니까 열방식이야. 오케이? 그럼 뭐 하면 되겠어? 대입법을 쓰자. 대입법. 누구를 이항할래? 누구를 이항할래? B만 남기고 3을 이항하잖아. 그럼 이걸 뒤집어서 읽으면 B는 자기소개하면 2A 빼기 3이야. 그 다음에 여기다 이거 집어넣어. 그럼 들어가는 수는 연립방식이에요. 그럼 B 자리에 이걸 집어넣으면 된다. 그럼 2A 빼기 3 전체 제곱 3A가 돼요. 이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전개하면요. 4A 제곱 빼기 12A 9가 3A가 되는 어떤 수요? 왼쪽으로 이항하니까 이거 2차 방정식이죠. 근데 2차 방정식이면서 아주 이쁘게 나와요. 이거 이쁘죠? 이쁜 2차 방정식이야. 왜? 인수분해 가능한 식이야. 해보자. 땡땡의 4A 제곱 4랑 1이에요. 아닌가? 2였나? 4이 맞네요. 여기는요. 잘 재배열하면 더 나와요. 3, 3? 그치? 그러면 4일 적고 3, 3 적은 다음에 많아주면은 잘 나오거든? 그럼 이때 나오는 A의 정체는 두 개 나오죠. 첫 번째 4분의 3꼴이거나 3꼴이거나 오케이? 하지만 둘 다 정답일 수 있으니까 검토까지 해줘야 돼. 근데 우리 B까지 각각 구하면 자 B까지야. A가 3이라고 치면 거슬러 올라갔을 때 여기서 아까 약속이 있었잖아. 1차식. 여기다가 이게 3을 집어넣으면 3, 2, 6 빼기 3이니까
이것도 3 나와버려요. 그치? 그럼 모순인 거지. 모순. 왜냐면 다른 세수라고 했는데 3번 3이면 같은 수예요. 그래서 이거 빼줘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A가 4분의 3일 땐 그냥 넣어보니까 답 나와요. 자, 4분의 3 넣어보자. 그럼 4분의 3에 2배하고 3배. 4분의 3에 2배하고 3배. 그러면 2분의 3 빼기 3이니까 레퍼런스 그래서 마지막에 통분해서 빼면 돼. 그러면 B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와요. 오케이? 그 다음 뭐 됩니까? A, B 찾았으니까 더하라고 해서 더하시면 정답이 2번으로 나올 겁니다. 어떻습니까?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 쓰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이쪽부터가 본방인데 얘들아 이쪽도 8번까지는 또 거의 거죠. 얘들아 8번 문제는 뭐야? 나열해봤더니 등차 수열이. 얘들아 나열해봤더니 등차 수열이는 필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등차 수열의 총합은 양 끝을 더하고 개수의 절반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8번 문제는 거저 주는 거죠. 근데 물론 그 숫자의 근처는 맛을 봐야 돼요. 다시 보자마자 알 수 없어. 쌤도 한다니까. 얘들아 50을 넘기면서 150 이하인 거. 자, 근데 그런 수 중에 7로 나눈 나머지가 2가 발생하는 수들의 수의 총합이에요. 이렇습니까? 그럼 얘들아 이거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외우자. 자, 뭐냐면 7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2인 수라는 건 같은 말이 뭐야? 네, 같은 말. 7의 배수를 먼저 생각하고 더하기 하면 되는 거죠. 다시 7의 배수를 찾고 나머지가 발생해야 되니까 더해주면 되는 거죠. 나머지만큼 더한다. 하지만 배수에다가 나머지를 더해주면 그런 애들이 나눠 떨어지지 않는 찌꺼기가 있는 수예요. 오케이? 그럼 7배수 플러스 2가 내가 찾고 싶은 수인 거지. 나눠 떨어지지 않고 2가 남아야 되니까 배수를 찾고 2 올리잖아. 그러면 7의 배수에다 2 올렸을 때 최초로 50이 된 건 누구죠? 빨리 두개 외치세요. 땡땡에 7, 7, 7, 7, 7 건 바로 7, 7에 49하고 2 올리면은 51부터 나오겠죠. 암산해야지. 7에 배수하고 2 올린 거. 그러니까 나머지가 인수잖아. 말이 되잖아, 그치? 50의 근처를 찾은 거라고. 그럼 7, 8에 50, 7, 7, 9, 23 막 하다가 150 저는 누구겠어? 7의 배수에 2 올렸을 때가 찾고 싶은 수예요. 그러면 7 곱하기 20이 140이잖아. 140에다 7 올리면 147이잖아. 그러면 147에서 2 올리면 딱 맞는 노선이죠. 점점점하고 물 7, 8에 56 2 올린 거예요. 7의 배수에다 2 올린 수 찾으면 여기 마지막은 149겠지. 이 됐어? 왜냐면 난 147에다 2 올린 거예요. 그럼 얘들을 이제 찾았으니까 뭐 하면 돼? 다 더하시오가 질문이야. 근데 이거 더하면 되는 건데 등차 수열이잖아. 오케이? 간격이 몇인데? 7씩 올라가는 등차 수열이 7씩 증가해요. 그럼 등차 수열의 총합은 양 끝을 알고 있을 때 2분의 n, a 플러스 l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2분의 n, a 플러스 l. 그러면 지금은 얘들아 이거 항수 찾아야 돼요. 항수. 몇 개짜리예요? 항의 개수요. 자, 항의 개수를 모를 때는 그냥 일반항을 작성하는 게 안전장치예요. 얘들아 한번 일반항 작성해볼까? 얘를 A1으로 취급하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만들어보자. 이건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으로 해봐야죠. 소개나 따라보니. 자, 일반 써보자. 등차 수열 일반항 공식 뭐였죠? 처음 플러스 n-1 공차 7. 이게 일단 일반항 공식이잖아. 접탕을 알고 공차할 때야. 그럼 이 식을 전개해보면 7n 빼기 7 더한 50이니까 암산해봐. 43가 나오나? 네. 그치? 그럼 얘가 이때 일반항 꼴이야. 일반항. 이거. 그치? 그다음 뭐 하면 돼요? 마지막 끝수. 끝에 노인수가 149니까 얘가 몇 번째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즉 각도로 둬볼까? 우리가 마지막 찾은 수를 각도로 149. 그럼 이거에 들어가는 번째 수는 몇 개야? 등차 수식 1번. 이 양에 보면 7n이 105일 때예요. 그럼 7n이 105라는 건 7로 나면 빨리 봐. 11은 7, 7호 35. 그럼 7일은 7, 7호 35 하면은 오케이. 그러니까 뭐가 됐어? 항의 개수 확정 지었어. 16개. 자, 그럼 이제 등차수학 공식 써보자. 자, 등차수학 공식 S라는 개념은 서메이션 S는
2분의 n a 플러스 l인데 합을 먼저 줬자. 양끝이 더하세요. 양끝이 먼저 돼. 51 더하기 149 200이죠. 더하면 200이에요. 양끝 처음에. 그럼 200 곱하기 항수의 절반, 항의수의 절반하면 이게 그 유명한 등차제곱 공식. 근데 이게 약분되는 거 너무 이쁘지 않나요? 그리고 200이 약분돼서 100이 되고요. 곱하기 15 하면 돈 나와요. 그러니까 정답은 1500. 5번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등차수력 공식 알고 있니를 물어보신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몇 개까지는 알아야 되고요. 자, 9번은 배제하겠습니다. 귀납법 소리가 안 나오고요. 불쌍한 매화랑 근데 이거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할게요. 9번은 점프야 그냥. 소리는 안 해도 돼. 달달달 외우면 돼요. 다 지우고요. 나 10점부터 다시 쭉 갈게요. 여기부터 좀 중난이 것 같은데. 보자. 책과 전자도 맞나요? 자, 제목은 삼각 부등식이에요. 삼각 함수 기호가 들어있는 부등식이요. 얘들아 지금 문제 보니까 0 이상이면서 2파이 미만일 때, 각도가 이만큼일 때, 얘들아 탄젠트 x가 0보다 크다를 뱉어내는 수는 몇일까? 그 다음은 루트 2 sin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를 이 뱉어내는 수가 이걸 모두 만족시키는 해의 범위가 알파랑 베타 사이값이에요. 다시 알파랑 베타 사이값. 오케이. 그리고 뭐하래? 알파 플러스 베타 뭐하라. 오케이. 가봅시다. 얘들아 삼각함수가 들어있는 부등식은 무조건 뭐밖에 없죠? 근해 공식이 없다니까? 아니 근해 공식 있으면 쌤이 알려줄 거 아니야. 이거 있어. 2a분의 뭐 있어? 없어요. 무조건 뭐였습니까? 자동으로 그래프 손이 움직여야 돼. 그래프 그려볼까가 나와야 돼. 해보자. 얘들아 이거 지금 뭐 할 거니까? 두 기준에 부합하는 걸 연립할 거예요. 근데 연립하기 위해서 각각의 해를 나열하고 각각의 해를 나열한 뒤에 공통인 부분을 모아오자. 교집합할 거예요. 교집합. 첫 번째, 탄젠트 x가 0보다 크다를 뱉어내는 수가 언제일까? 자, 그려봅시다. 자, 해보자. y 장착하고 y 장착해보자. 자, y 장착이야. 그리고 왼쪽은 탄젠트 그래프야. 뭐 어떻게 됩니까? 일단 그리자. x축 길게 늘어뜨리고 y축 길게 늘어뜨려. 오케이. 자, 첫 번째 탄젠트만 그릴 거야. 가보자. 오른쪽, 휘었다. 오른쪽 한 칸, 왼쪽 한 칸을 그린 뒤 계속 올라가는 게 탄젠트 그래프였죠? 쉬었다가 올라가요. 그 다음은요. 여기 끝번호가 누구였죠? 탄젠트의 기본형의 끝번호. 파이가 틀려. 끝번호요. 2분의 파이요. 끝번호 좋았어요. 자, 그 다음은 아직 더 그래야 돼. 왜냐면 지금은 2파이까지 허용이니까. 얘들아 조금 더 가보자. 탄젠트에 좀 더 가면은 반복해서 그리면 돼요. 오케이. 따라오겠습니까? 그래프 그리기가 기본 소양입니다. 여기 끝번호 몇일까요? 2분의 파이? 2파이? 2분의 3파이. 여기는 2, 3파이겠죠? 이해할 거라 믿을게요. 그 다음 또 올라가면 됩니다. 탄젠트를 계속 점점점으로 그리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근데 우리는 뭐하고 희망하죠? 탄젠트 x가 0보다 크다가 되는 x를 찾고 싶어. x. 그럼 y좌표가 0보다 올라간 부분이야. 자, y좌표가 0보다 위에 떠 있는 거.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보이니? 색칠할 수 있겠어? 탄젠트가 0보다 큰 거 색칠할 수 있겠니? 내가 해줄게. 첫 번째, 바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떠 있잖아. 제가 여러분 2차원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추면 탄젠트가 이 0보다 큰 곳 여기잖아요. 여기 사이가. 그렇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 둘 다 구멍을 떼줄게요. 구멍을 떼준다는 건 또 초과니까 올라가기만 하는 곳이에요.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만 위에 떠 있나? 너 어디로 떠 있니? 다음에 여기 부분. 여기 뭐야? 그럼 여기도 탄젠트가 0보다 큰 곳이지. 여기 따라서 여기도 B근 치면 될까요? 대충 이렇게 B근
수직선으로 그리는 건데 0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믿었습니까? 아 참고로 얘들아 이 파이가 어딘지 모르시는 분 있어서 제가 보조도 그려드리면 여기에 이 파이예요. 마지막 번이니까. 그럼 지금 탄젠트가 0보다 큰 곳은 여기 구간과 여기 구간인 거 맞니? 오케이? 자 다 왔어. 자 이제 옆 동네로 갈게. 아 그래도 한 번에 60분인데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할게요. 자 이번에는 자 얘를 그려보자. 일단 얘 그려볼게. 얘 뭐 해야 돼? 따라오고 있지 얘들아? 이거 그려보자. 뭐 해야 돼? 이항한 뒤에 나오. 이항만 나오면 sin x가 미만이 된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나올 거야. 이항한 다음에 루트를 나눈 거예요. 유리화까지. 자 그러면 아래 기준은 사인이 낮은 곳인데 음수보다 낮은 곳이야. 똑같이 몇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래프 그려. 그래프 그려볼 수 있어 얘들아. 그럼 왼쪽 그래프가 사인으로 시작하니까 사인의 기본형은 머릿속에 가져야지. 자 x축과 y축을 그린 뒤 오른쪽 네 칸을 기본형으로 하는 게 사인 그래프 외우기였어. 오케이. 자 사인을 여기다 채워봐. 채워 넣으세요. 올라 내려 내려 올라야. 자 근데 우리 지금 사인이라는 전체 함수가 상수 함수보다 낮아지는 곳으로 해석할 거예요. 미만이니까 낮은 곳. 근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는 근사값을 그릴 수 있죠. 어디겠어? y축에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는 어떤 선을 그어요. 몇인지는 잘 몰라요. 이상함수예요. 오케이. 그러면 듣고 있지 얘들아? 그러면 지금 sin x 그리고 오른쪽 함수 그리면 상수 함수 내려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혹시 여기일까? 여기부터 여기 사이값 따라오니 왜냐면 내려가 있으니까요. 상수보다 내려간 곳 사인이 미만이니까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거에 해라는 건 여기 뽕긋한 여기 산 봉우리 여기가 해요. 오케이. 자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얘가 정답인데 양 끝을 알아야 되겠지. 양 끝점. 근데 얘는 어딘지 알 수 있을까? 우린 알 수 있지. 뭐 할 거니까? 대칭성을 쓸 거니까 대칭성. 얘들아 마이너스 2는 루트 2 너무 애매한 자리예요. 그래서 뭐 할 거야? 마이너스 1은 루트 2 말고 양수를 그리자. 근데 양수를 그릴게. 그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를 절대화시키면 이렇게 위로 보조도 그릴 수 있겠니? 그냥 그 숫자에 양수로 그린 선이야. 그러면 2분의 루트 2라는 선으로 대신하면은 새롭게 만나는 곳이 또 두 개 생기죠. 여기 여기. 그치? 근데 우리는 외우기로 했었어. 최초의 한 자리는 외워야 돼요. 최초의 한 자리 여기. 외치죠? 사인이 2분의 루트 2를 뱉어낼 때 사인이 2분의 루트 2라는 특수수를 뱉어낼 때는 이것도 외워야죠. 45도 45도 호두법으로 바꾸면 4분의 8. 여기 4분의 8인 걸 알 수 있잖아. 그치? 그 다음 여기만 구했으면 여기도 구할 수 있죠. 여기 경계선이 파이니까 여기 파이 자리니까 파이로부터 이 길이만큼 밀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긴 몇을 읽으면 돼? 이거 접혀 4분의 5파이겠지. 따라오니? 파이에서 4분의 1파이 올린 거야. 올린 퍼센트. 그럼 4분의 5파이 맞지? 그 다음 뭐 하면 되죠? 여기도 구해야 돼. 여기 여기 어떻게 구해? 얘는 반대쪽에서 반대쪽에서 여기 2파이라는 칸에서 이거 빼면 돼요. 여기 그래서 2파이에서 여기를 빼면은 4분의 7파이가 나올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사인이 2분의 루트보다 낮은 곳은 여긴데 그걸 좌표를 읽으면 x가 사이값이야. 4분의 5파이 초과 4분의 7파이 미만. 그치? 자 근데 우리 뭐 하기로 했었어?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모두 만족시켜야 돼. 즉 공통인 부분 찾기거든. 그럼 어디가 공통이니? 얘들아 잘 생각해. 여기 빨강이랑 빨강이 보여? 안녕? 여기는 뭐 빨강이 있어요. 이 공통인 부분 눈으로 볼 수 있겠어? 다시 그려줘. 된다. 자 수직선이 있어.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값. 또는 탄젠트는 더 갈 수 있어.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이거 내가 안 그려놨구나. 이거 2분의 파이의 다음 거는 2, 3파이였으니까 여기가 파이겠죠, 파이? 그래서 파이로부터 구멍 뚫으면서 여기 2분의 3파이까지가 탄젠트가 양수인 곳이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인이 이거 내려간 곳은 양 끝값을 구해보니까 4분의 5파이랑 4분의 10파이가 나왔어. 그치? 어렵니?
어려워. 자, 근데 4분의 5파이의 근사적인 위치는 파이 앞의 개수가 1.25니까 파이 앞의 개수 4분의 5면 1.25잖아. 그럼 1.25 정도면 여러분들 지금 아슬아슬하게 한 여기 있겠죠. 여기가 4분의 5파이 초과 4분의 7파이쯤에서. 그러면 탄젠트가 0 초과하는 곳과 사인이 내려간 곳에 공통부분은 여기 어딘가 있죠. 공통면이. 이해돼요? 따라서 최종 답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알파가 노인자, 베타가 노인자는 여기겠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알파에 놓이는 자리는 4분의 iz, 저 왼쪽 4분의 5파이. 베타는 2분의 3파이겠네. 그래서 알파랑 베타 구했으니까 두 개 더하시면 1번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계산 마지막 너희가 해봐. 자, 어쨌든 결론이 뭐야? 자, 삼각 두등식은 근사값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근사값. 그래프 그려놓고 얘는 x축 밑부분 되는 곳을 잡고 얘는 그래프 그려놓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보다 내려간 곳을 나타낸 다음에 그거의 사이값과 여기 사이값의 공통의 부분을 찾으면 여기라는 걸 알 수 있다가 결론입니다. 좋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 11, 12번도 먹었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파악해서 판단해서 해볼게요. 얘들아 11번은 일단 지나가는 사실이 있어요. 등비 수열 말해놓고 SN 이라는 말투가 주어져 있으면 자, 등비 수열 SN 그러면 등비 수열 공식 자주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머릿속에서 뽑아내서 또 내신 분들은 좀 여러 번 공부해 보세요. 자, 등비 수열과 SN입니다. 자, 등비 수열 말 적혀 있고 SN 공식이 뭐였죠? 얘들아 이거 뼈대는 외워야 돼. 청지야, 너 틀린 거 아니야? 알았어? 11번 할까? 11번. 오케이. 가보자. 자, 첫 번째 등비 수열 공식 뭐였죠? 등장인물. 일단 R 빼기 1, R 빼기 1이에요. 그다음 뭐 해줘야 돼? 분자의 위에는 여기 분자의 위에는 항의 개수를 적어줘야 돼. 함수라고 적을게. 일반적으로 n이에요. 그럼 여기는 첫 항을 곱해줘야 돼. 첫이라고 적을게. 함수를 적어줄게. R 빼기 1, R 빼기 1. 항의 개수와 첫 항. 등장인물 3개야. R, N, A. 그러니까 문제 보니까 얘들아 지금 12번은 첫 항은 주어져 있죠. 맨 밑줄 이어. 그다음 얘들아 공비는 몇인지는 모르는데 1보다는 크대요. 자, 공비는 몇인지는 모르지만 1초가야. 1보다 크다. 근데 그 등비수열 A에 SN이 있을 때 얘들아 S6분의 S9이 계산해 보니까 8분의 57일 때 이 사실로부터 좀 첨자가 작은 거 S3분의 S6 구하라. 오케이? 자, 주어진 것은 이 덩어리예요. 괜찮습니까? 해봅시다. 얘들아 이거 어쩔 수 없다. 어느 정도 등비수열의 합공식 공식의 노예가 됩시다. 자, 공식의 노예 해보자. 대입해보자 얘들아. 대입해보자. 자, 천천히 써볼게요. 자, 짝대기 적으면서 자, 일단은 분모부터 나열해볼게. 그럼 등비수열 합공식 6까지야 6. 어떻게 쓰면 돼요? 쓰면 돼. 진짜 얘들아 길게 쓰면 돼. 해보자. 몰라요 빼기 1, 몰라요 빼기 1. 등비는 모르니까. 그렇습니까? 나 지금 그냥 등비수열 합공식 쓰는 건데 왜? 뭐 불만 있습니까? 공식 쓰는 건데 뭐 불만 있어요? 공식 써야지! 해보자. 6까지니까 6제곱 적어도 될까 얘들아? 따라오니? 자, 그 다음에 분자의 앞에는 첫 항을 높여줘야 돼. 이게 그럼 지금 이지? 자, 이거는 일단 공식의 노예예요. 노예가 됩시다. 오케이? 자, 분자는 뭐야? 첨자가 바뀌었어. 근데 어차피 구항까지야. 그럼 구항까지 어차피 등비수열 쓰면 돼요. 어떻게 됩니까? R 빼기 1, R 빼기 1 좋아요. 분자의 위에는 항의 개수를 얹힌다.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9니까 2개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은 첫 항이 되는 부분을 곱한다. 이것도 우리 이겼죠? 어차피 저 등비수열이랑 똑같은 등비수열이니까 첫 항은 다 이길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공식의 노예가 됐으니까 계산만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8분의 57이에요. 자, 근데 가만히 봤더니 왼쪽은 너무 길어요. 왼쪽은 너무 길어. 얘 간결하게 써보자. 첫 번째, 약분되는 거 최대한 찾자. 약분되는 거 최대한 찾자. 첫 번째, 공통 분모.
R 빼기 1, R 빼기 1은 약분되죠. 오케이? 그다음에 분자의 공통 2 보여? 2배 2배 똑같죠? 약분시켜도 문제가 없어요. 같은 수예요. 그럼 남아있는 건 저거 어떻게 돼? 내가 계산이야. 얘들 잘 따라가줘. 그럼 6제곱 빼기 1분의 9제곱 빼기 1이겠죠? 그게 8분의 5, 7인 거야. 자, 근데 또 가만히 보니까 이거 더 간결하게 할 수 있죠. 어떻게? 인수분해 공식으로. 자, 인수분 써보자. 얘들아, 이거 분모 먼저 죽이면, 최대한 죽이면 이거 합차 공식으로 죽일 수 있죠. 합차 공식이야? 어떻게 돼? 합차 공식? R세제곱 플러스 1, R세제곱 빼기 1. 다시 합차 공식 적으면 세제곱 플러스 1과 세제곱 빼기 1로 그냥 분해시킬 수 있죠. 분모는 합차. 괜찮습니까? 분자는요, 이건 합차는 안 돼요. 합차는 안 되지만 그거 세제곱 인수분해 공식. 자, 세제곱 인수분해 공식이 있죠. 이거 인수분 어떻게 돼요? 오케이, 좋아요. 가보자. 짧은 괄호, 긴 괄호. 리콜 다시 떠올려보자. 얘들아, 이런 게 있었어. 고1 때. 자, 세제곱 빼기 세제곱은 짧은 괄호와 긴 괄호로 쪼개면 돼. 첫 번째, 세제곱을 없앤 거 A 빼기 B. 다음 괄호는 세제곱 뺀 거를 제곱한 거 써야 돼요. 이거 제곱과 제곱. 그다음에 곱하기에 부호반대. 이거 고1 때 썼던 그 배경 지식이야. 인수분해 공식. 혹시 맞을 정도인가? 당연한 거 아닌가? 어쨌든 해봅시다. 자, 어떻게 돼 그러면? 이거 세제곱 인수분 써보고 여기 처음으로 써야 될 거 뭐겠어? 세제곱을 죽인 것. 오케이? 여기 뭐 써야 돼? 아다리가 맞으려면 R 세제곱 빼기 1 쓰면 되겠지? 이해됐어? 눈빛이 약간 여러분들 좀 초점이 떨리고 있거든요. 이해됐어? 그 다음에 여기는요, 이거의 제곱수를 적어야 돼. 그럼 아래 6제곱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곱하고 나서의 부호반대. 근데 이거 곱하기 1 하면 1은 사라지니까 얘죠. 그래서 R 세제곱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거는요, 1의 제곱수요. 그럼 인수분해 성공이에요. 잘 되는 겁니다. 인수분해 가능. 오케이?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약분되는 수 찾아요. 여기 약분되죠? 세제곱 빼기 1, 세제곱 빼기 1. 그럼 약분시키면 다 왔어, 얘들아? 꺼져? 꺼져. 자, 그럼 남아있는 거 적으면 이제 등장인물이 세제곱 플러스 1이에요. 여기 분자는 좀 길어요. 6제곱 더하기 R세제곱 플러스 1. 자, 근데 어쨌든 그게 주어진 8분의 5c가 똑같아야 돼. 근데 여기부터는 이제 계산이거든요. 자, 가볼게. 자, 여기서 한 단계만 더 해보자. 자, 문자를 찾기 위해서 반복되는 배열을 치환하자. 자, 반복되는 배열 혹시 보이니? 난 보이는데. R세제곱 좋아요. 아니, 그냥 세제곱만. 세제곱만? 얘들아, 이거 세제곱만 T라고 한번 치환해보자. 자, 왼쪽에 구성인물 T 두면요, 그럼 이 식은 좀 간결해져요. 해보자. 그러면 T 플러스 1분의 T 플러스 1분의 얘는 이거의 제곱수죠. 요거는. 그럼 얘는 T제곱 플러스 T제곱 되겠다. T제곱. 남은 T제곱 T 1 될 거예요. 따라옵니까? 그게 8분의 57이야. 몇이지? 해가 몇이지? 모르겠어. 자, 대각선끼리 곱해보자. 자, 대각선끼리 곱해보자. 그럼 2차 방정식이 나온다는 느낌이 있어요. 해보자. 그럼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대각선끼리 곱해서 갖다 주면은 8대에 얘. 그럼 8t제곱 8t 플러스 8은이 나와요. 그 다음에 57배에 얘 57t 57. 그래서 마지막에 단전이 있어. 인수가 되거든요. 그럼 이 식을 정리해보면요, 해가 있어요. t에 해가 있어요. t. 자, 그럼 전개가 어떻게 되죠? 왼쪽으로 이항해보자. 그럼 8t제곱 내림 차순 정리. 근데 8t 빼기 57t는 마이너스 49t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57도 왼쪽으로 이항해서 빼면은 마이너스 49가 나와요. 그래도 계산 났어 아까. 오케이? 그 다음에 뚫어져라 찾아보면 이거 인수분해 돼요. 언젠가 되거든요. 아다리 맞을 수 있나요? 땡땡의 8이면서 땡땡 49면서 곱해서 얘가 되는 수 있어요. 빨리 찔러보세요. 일단은 힌트는 8이면 8입니다. 8이면 8. 77 잘했어요. 맞아, 77 잘했어요. 왜냐면 이게 딱 아다리가 8, 7에 56과 1, 7은 7하면 뺐을 때 나와요. 이 소리 됩니다. 그래서 마마를 여기 쪽 많이 주고 여기 또 줄게요. 그렇습니까?
거의 다 왔어 얘들아. 자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성공이니까 0이 되는 수를 각각 능용하면요 t는 마8분의 7이거나 t는 7이다가 나오거든. 바뀐 문자 t가 나와요. 이거는 되셨습니까?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자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왜 y? 얘라고 치면 거슬러 올라갔을 때 치환된 식을 보면요 우리 지금 r3제곱이 모르니까 t라고 쳐냈는데 얘가 만약에 음수꼴이면은 1보다 크다는 공비의 조건에 부합하지가 않죠. 1의 세제곱은 양수일 거 아니에요? 1보다 큰 수인데 그러니까 음수일 리가 없다고. 이거 막8분 치는 말이 안 돼요. 얘는 거짓말이야. 해가 안 나와 잘. 오케이? 근데 얘는 가능할 수 있죠. 오케이? 따라서 t는 7이다가 답이에요. 8분의 7은 엉터리고요 7은 돼요. 오케이? 따라서 우리 뭐가 나와? r의 세제곱은 7이 된다라는 관계가 나와. 오늘 몇인지 나도 몰라. 세제곱근 7이겠지. 세제곱근 7인수. 자 근데 어차피 냅두면 돼요. 자 그럼 이 관계를 일단 획득했고 구하라는 게 뭐죠?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최대한 간단히 하고 구하라는 것은 뭐야? S3분의 S6야. 다시 한번 S3분의 S6. 근데 아까 전 단계에서 이거 푸는 과정에서 막 합공식 두어 썼잖아. 여기도 합공식 쓰면 돼요. 해보자. 그럼 얘는 또 공식을 두 번 쓰면 해보자. r 빼기 1, r 빼기 1이야. 크게 써줄게 얘들아. r 빼기 1, r 빼기 1. 항의 개수는 3개니까 여기 3개 쓰면 돼. 그리고 첫항 2. 아까 2였으니까 첫항. 그치? 그다음에 분자는요? 얘는 6개까지예요. 그럼 등비술 합공식에 올려놓으면은 r 빼기 1, r 빼기 1. 지수를 올리고 전체 개수, 전체 항, 첫항 2. 근데 이거 올려놓고 보니까 또 약분되죠? 아까랑 비슷하게. 해보자. 약분 최대한 시켜봐. 공통 분모 날릴 수 있어. 따라오니? 공통 분자도 날릴 수 있어. 그치? 남아있는 수만 전부 어떻게 돼? 다 왔어 얘들아. 얘는 세제곱 마이너스 1분의 6제곱 플러스 1이겠죠? 빼기. 틀렸습니까? 근데 얘를 또 합쳐공식으로 쪼개면 약분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답이 어떻게 돼? 세제곱 빼기 약분하면 세제곱 플러스 1만 남겠지. 아까 했던 합쳐공식 되니까 아까 2번 풀 때. 그치? 그럼 얘는 결국 세제곱 플러스 1이니까 세제곱인 수 아까 구했잖아요. 얘는 별도로 구했죠. 7이 된다라는 관계가 있었으니까 얘는 그냥 7이에요. 그럼 7 더하기 1이 답인 거예요. 정답은 8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등비수열 공식을 정확하게 뼈대에 맞춰서 올려놓고 정리 정도만 하시면 되는데 r 빼기 1, r 빼기 1 여러분들 제발 좀 반복을 통해서라도 좀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12번까지 하고 쉬자. 라스트 12. 얘들아 12번은 문제만 풀지 말고 머릿속으로 좀 정리해 줄게. 얘들아 이거 너희의 그 시그마를 만났을 때 시그마 약하다 치는 분들 잘 들으세요. 시그마의 행동 강령 해야 되는 것들을 정리해 줄게요. 보자. 자 얘들아 시그마 일반항이 있을 거야. 위 끝까지 써있겠죠. 자 근데 어쨌든 시그마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 첫 번째 이거예요. 자 만약에 시그마 안쪽에 합골이라든지 착골이라든지 상수 백골이 있으면 이런 세 가지 패턴을 걸리면 무조건 뭐야 이거는 시그마의 2배 없이 쓰는 게 맞아. 다시 기본 문제되는 수로 뭐냐면 일반항 줄 테니까 그거 더해진 거 빼진 거 곱해진 거 이런 것들 즉 합골이 등장하거나 착골이 등장하거나 상수 백골이 등장하면 시그마의 2배 없이 쓰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 패턴 이해됐어? 합골, 착골, 상수 백골 이거는 2배 없이 써서 쓰는 게 맞아요. 따라옵니까? 그찮아 너 이거 했었잖아 옛날에 뭐 시그마 뭐 3AK 더하기 2PK 더하기 3꼴이면 시그마 분배하는 게 맞다고 기본 유형이야. 근데 합차 상수대 꼴이 아니면요? 그게 아닐 때가 더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자 시그마 이런 꼴들의 그 외라고 할게. 그 외의 꼴은
어쩔 수 없습니다. 뭘까요? 자, 다시 이런 꼴들은 이지한 문제야. 분리시키면 되니까. 근데 그 외의 꼴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무조건이에요. 들어보세요. 주어진 식을 SN이라고 치환한 후 SN 빼기 SN-라면 일반항이 나온다라는 그 앞에서의 관계 있었죠. 요 공식을 일단 간접적으로 써야 돼요. 자, SN 빼기 SN-1은 일반항이 된다. 주로 AN이겠죠? 서로 같다라고 두고 n이 2 이상부터인 거 적은 다음에 여기다가 구하라는 곳에 일반항을 직접 대입하면 답이 나와요. 차이점 알겠니? 얘는 구체적이지 않아도 풀 수 있어요. 그냥 전개하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외의 꼴은 항상 그 시그마 일반항이 좀 구체적일 거예요. 구체적이길 기도해야 돼요. 제발. 그래서 그런 꼴이길 기도하면서 자 SN이라고 주고 SN 빼기 SN-는 일반항이 된다는 사실은 항상 되니까 AN으로 잡은 다음에 그 AN을 물어본 곳에 직접 대입해서 푼다. 직접 대입이에요. 일반항을 찾고 대입하셔야 돼요. 추가할 거 있나? 일반항 찾고 직접 대입하세요. 자, 무슨 말인지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추상적일 때마다 직접 해봐야 돼. 해보자.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니?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이 1부터 k가 뭐야? n이 될 때까지의 ak는 n제곱 플러스 3n이래. 이래놓고 구하라는 것은 뭐야? 자, 구하라는 것의 생김새를 보세요. 1부터 10까지인데 분모분의 분자 ak 곱하기 ak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쌤, 저는 분배법칙을 배웠는데 쌤, 분배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곱하기 꼴이니까. 합차 상수배만 분배했을 때 답이 유지가 되는 거지 그 외에는 보장이 안 돼요. 그냥 냅두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뭐 하자? 이런 특이 케이스인 경우는 SN이라고 설정하고 SN-를 SN-를 빼야 돼요. 오케이? 가봅시다. 첫 번째 이거예요. 쳐보자. 힘드니? 얘들아, 왼쪽에 놓인 시그마를 SN이라고 치환해보자. 자, SN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왼쪽을 SN이라고 두면 그럼 SN이 지금은 점프하면 이거인 거죠. 블라블라. 그리고 지금 SN은 N제곱 플러스 4n이라는 출제자가 식을 줬어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S의 N-1을 구할 수 있다면 얘에서 얘를 빼면 일반항이 된다라는 관계를 사용할 수 있어. 오케이? 따라서 뭐 할 거냐면 SN이라고 쳐고 해보자. N 빼기 1을 살짝 줄여보자. 이 맛을 보는 거야. N-1번째.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앞에서 했던 이런 월요일날 강제로 집어넣자. 집어넣어. 자, 괄호 열고 N 빼기 1 N제곱 더하기 3배의 N 빼기 1을 N자리에 집어넣어서 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분배해봤더니 어떻게 돼? 분배해봐. 그럼 N제곱 빼기 2N 플러스 1에다가 3배의 항상. 오케이? 동류항들끼리 붙이면 식을 정리하면 N제곱 더하기 N 빼기 2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지운다. 그럼 Sn-를 해보니까 N제곱 플러스 N-2야.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그 식을 처음 식과 빼면이야. 얘들아, 처음 식과 빼버리자. 오케이? 그럼 Sn 빼기 Sn-1은 내려올 때는 가면을 벗으면서 AN으로 나와요. S가 아니라 A로 바뀝니다. 어떤 그 일반적인 형태 AN. 오케이? 근데 얘들끼리 빼면요. 다시 일단 빼면 일반항은 바뀌어요. 자동으로. 합에서 합을 뺀 거니까. 네 번째. 여기는요. 뺐을 때 n제곱이 사라지죠. 그럼 어떻게 내려옵니까? 빼서 내려오면 2 플러스 네? 네? 2n 플러스 2. 플러스 2 좋아요. 네, 잘했어요. 답변. 2n 플러스 2가 나올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이거의 주의사항이 뭐다? n이 2 이상이다라는 안전장치를 달아줘야 돼요. 오케이? 쌤, 그럼 A1은요? 얘들아, A1은?
A1은 따로 대입해야 돼. 그럼 A1이라는 건 최초의 SN 자리에, 여기 SN 자리에 1을 집어넣었을 때야. 자, N 자리에 1을 대입해보자. 그럼 S1은 같다? 시그마 1부터 1까지 해보니까 1번째. 여기다 1 대입하면은 1 플러스 3이니까 4가 나올 거예요. 다시 N 자리에 1을 살짝 대입해보면은 1 더하기 3, 4가 나온다는 게 있어. 그치? 근데 지금은 정말 나이스한 거지. 왜? 여기다 갖고 있지? 2 이상으로 잡았지만 따로 대입한 수와 얻어진 식이 여기다 1 대입하면 똑같죠? 다시 한번 1을 따로 대입해서 얻은 수가 A1인데 뺐을 때의 결과랑 지금은 1 대입 똑같죠? 즉 연장이 잘 되는 거예요. 수열의 연장이 잘 된다. 따라서 지금은 이 여기다 1 대입하나 근데 이게 4니까 서로 같으므로 그냥 2 이상이 아니라 1부터 가능하다라고 말해도 돼요. 잘 연장이 된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끝났어. 그럼 우리 일반항 지금 찾았지? 일반항 뭐야? 2n 플러스 2. 그 다음 뭐 하면 돼? 얘들아 걔를 쉴 거야. 힘내보자. 자, 걔를 구하라는 자리에 대입하는 거예요. 일반항을 직접 대입하는 거야. 이거는 분배법칙이 아니라고. 그냥 대입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거 그럼 일반항 자리 보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우리 구하라는 것은 구해 땡땡 이거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의 ak 곱하기 ak로 쓰는데 근데 이거 ak는 그냥 우리가 일반항을 완벽하게 세웠으면은 n에다가 k 넣으면 되죠? 사실 n에다가 k 넣으면 바뀐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2k 플러스 2겠지. 자 2k 플러스 2야. 그거의 다음 것이야. 여기는 AK 플러스 1이니까 N자리에 K 플러스 1을 넣은 식이요. 넣은 식 뭐야? 여기다가 K 플러스 1 넣어봐. 2배 하고 이거 올려봐. 그러면 2K 플러스 4 나오지. 2K 플러스 4. 그러면 일반항 자리에 2번 대입했더니 AMK, 그러니까 AK 플러스 대입했더니 이런 꼴이 나오는 게 구하라는 것이야. 그니까 뭐가 됐니? 넣고 보니까 나름 구체적이야. 나름 구체적이잖아요. 나름. 오케이? 그럼 뭐 할 수 있니? 우리가 아는 시그마 법칙이 여러 개. 시그마 K 공식인가? 아니에요. 분수꼴이니까. 시그마 K 제곱인가? 안 들어맞아요. 시그마 K 제곱 공식인가? 안 들어맞아. 그럼 뭐일까? 시그마 K 공식이 아니면 그 다음 던에 뭐가 나왔냐면 부분 분수를 써보거나 소거형 쓰는 거예요. 이거 소거형이죠? 그러니까 단계별로 풀어야 돼. 시그마는. 아는 것이 아니면 그 다음 게 뭔지를 계속 단계별로 해보세요. 지금은 시그마 소거형으로 조심해 보는 겁니다. 시그마 소거형.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부분 분수 공식 쓰면 되죠? 자, 부분 분수 공식. 근데 그 전에 좀 심심하니까 얘들아 이거 2씩 뽑아내자. 2씩 뽑아낼게. 그럼 얘들아 시그마 어떻게 됩니까? K는 1부터 10항까지인데 2를 뽑아내면 캐플 1, 캐플 2의 1인데 4분의 1로 나갈 수 있겠지. 시그마 상수배. 왜냐면 이거 2를 괄호 앞으로 내보내면 4분의잖아. 4분의를 내보내면 4분의 나갈 수 있지. 따라오니? 그 다음에 얘들은 뭐가 됐어? 부분 분수 공식 외웠지? 부분 분수 어떻게 써? 괄호 안쪽을 바꾸면 돼요. 네, 괄호 안쪽을. 자, 요거 바꿀 수 있다가 있었어요. 시그마 바꾸기 안쪽. 자, 바로 이거 b-a분의 1. 길죠? b 빼기 a분의 1 곱하기 앞에 거분의 1, 뒤에 거분의 1을 뺀다. 이게 부분분수 공식이거든. 근데 이랬을 때 여기가 지금 이쁘죠? 여기 이쁘지 않아요? 얘에서 얘 빼면은 k 날라가니까 1이 돼요. 1. 부분분수 꼴 이쁜 거야. 그럼 이거 부분분수 썼을 때 그 안쪽에 있는 생김새가 빼기로 바뀌어요. 빼기. 그 다음 뭐 하면 돼? 시그마 안에 들어있는 생김새가 빼기가 들어있고 첨자의 모양이 한 칸 차이일 때를 소거형이라고 부른다고 했으니까 소거형은 뭐 한다? 일일이 대입하지 말고 남는 값만 적을 줄 알아야 돼. 뭐였지? 바로 뭐였어? 작은 건 작은 쪽에 한 번 대입, 큰 건 큰 쪽에 한 번 대입이야. 해보자. 그럼 작은 쪽 1은 작은 쪽에 대입하세요. 첨자가 작은 거 여기 작죠?
아니 1과 2는 이렇게 작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첨자가 작은 쪽에 한 번 대입하면 돼. 그럼 2분의 1 나오겠지. 그 다음에 큰 수는 큰 쪽에 한 번 대입이야. 여기는 10이니까 10 여기 넣으면 되겠지.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니? 여기다 10을 집어넣은 결과를 풀면은 머리랑 꼬리만 남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 뭐 하면 돼? 이거 통분하면 돼요. 그럼 이거 12분의 6 빼기 10분의 1이니까 12분의 5가 되고 그거에 앞에 있는 대가리가 4분의 1이니까 약분이 안 돼서 48분의 5 쓰면 보기문에 있을 거예요.